안녕하십니까. 다국지기법 강좌를 맡은 박성근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한자로는요, 박성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국지기법을 이제 학습을 하고 오랫동안 강좌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1994년 1월부터서 다국지 선생님을 모시고 한 2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에 있는 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창원 쪽에 있는 연구소하고 사업부를 총망라를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쟁쟁하신 분들도 교육에 참여를 하시고 해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희들의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삼성전자에서 다국지 선생님을 모시고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우 일렉트로닉스죠. 지금 이제 대우 전자에서 일렉트로닉스로 바뀌었습니다만은 대우 일렉트로닉스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국지 박사님은 현재 한국 나이로 82에서 83인데 생년월일이 1월 1일생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억하기가 쉽죠. 쉽고 간단히 이제 다국지 게니치 박사에 대해서 양력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제 니가타 현이라고 그래서 저쪽에 이제 북한의 만경봉호가 출발하는 그런 항이 있죠. 거기가 바로 이제 니가타 현에 있습니다. 니가타 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카마치라는 곳에서 24년 1월 1일생이시니까 상당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되셨죠. 그래서 기류공전에서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냐면은 대대로 이 도카마치가 수백 년 동안 일본 기모노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왜냐면은 기모노라는 게 굉장히 물이 청정한 곳에서 씻어내야 돼요. 이 천 자체를. 우리나라 말에 일본말로 기지라고 그러죠. 옷감을 아주 차갑고 깨끗한 청정수에 이렇게 씻어내야만 이게 빛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니가타 현 쪽에 이제 높은 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기모노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하게 됐습니다. 이 니가타 현은 이제 일본 수상에 이제 다나카라는 수상 아시죠? 다나카 가쿠에라는 수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수상이죠. 수상이 되자마자 자기 고향인 니가타 현까지 신칸선을 깔아줘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후되었던 그런 지방의 도시가 굉장히 그 후로는 많이 좋아졌죠. 덕을 많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나카 가쿠에의 따님이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그걸로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할머니 이제 고가이가 누에를 기르는 방법들을 전수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국지 선생님에 대한 전기를 전부 다 봤었거든요. 자서전도 보고. 그래서 자서전을 보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 기억에는 다락에 올라가면 수학책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다국지 박사님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는 잘 못했다. 그러나 수학만은 항시 1등을 했대요.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실부모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7살 때부터서 조실부모를 하고 어머니가 이 조그마한 다국지를 영민하게 기르기 위해 가지고 촌회의에 대표로 보냈습니다. 7살짜리를.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이 촌 마을의 회의에 있을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7살 때부터 가서 마을 어른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해가지고 마을의 중요한 일에 7살 어린이가 항시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자기한테 그 나중에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항시 가을에 이렇게 곡식을 걷어들이면 예를 들어서 봄에 이렇게 춘궁기에 쌀 같은 걸 빌려가지고 가을에 갚게 되잖아요. 근데 다툼이 있게 된다 이거죠. 이걸 복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잘 안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항시 어린 다구치 소년한테 와가지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이게 이 쌀로 해서 몇 대 몇 원 몇 리냐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다구치 소년이 워낙 수학을 잘하다 보니까 복리 계산까지 착 해가지고 이거 이 쌀로 해서 몇 대 몇 억까지 드리십시오. 또는 뭐 보리쌀로는 몇 대 몇 억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그 마을에서 좀 정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류공전에서 이제 수밀공학을 전공을 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가업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군들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직기를 전부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모노를 못 짜다 보니까 방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군에 입대를 하셨답니다. 해군에 입대를 하셔가지고 항법 기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최소 제곱벽을 배우시고 그때부터 이제 통계학의 입문의 계기가 됐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일본 영화에 도라도라도라라는 그런 옛날에 태평양 미드웨이 해전의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GPS가 발달이 되어가지고 GPS로 선박을 찾고 이래가지고 뭐 미사일 쏘고 공격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삼각자로 이렇게 그리죠. 그 영화를 보면은 삼각자로 열심히들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방법하고 GPS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난답니다. 실제로는. 한 2m 정도? 그런데 사람만 많으면은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삼각각도법을 해가지고 탄착군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정확한 이 삼각도법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도 다우 선생님이 굉장히 한국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한국 분들한테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한국에 뭔가 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그 옛날에 한국에 그 산하제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오셔가지고 그 도움을 좀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세계 2차 대전 후에 동경대학교 마스야마 모토사부로 교수가 청년 다구치의 재능을 발견하고 실험 계획법에 대한 컨설턴트로 여러 회사들에 이제 보내면서 이 청년 다구치 이름이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일본에는 이제 대밍상이 있습니다. 그죠? 일본에 대밍상이 있고 미국에는 그 멜컴 벌드리치 상이 있죠. 멜컴 벌드리치 상이 있고 한국에는 이제 그 뭐 산자부에서 주는 뭐 품질경영 대상 뭐 이런 것들도 있을 텐데 대밍이 그 슈아르츠의 친구입니다. 슈아르츠 관리도로 그냥 유명한 그 슈아르츠의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데밍 박사가 미국에 정착을 못한 이유가 GM의 경영 컨설턴트 고문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노조가 반대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기들의 일이 늘어난다.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을 하고 어떤 개선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힘들 거다 하는 그런 지뢰의 선입감 때문에 이걸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 발을 못 붙이고 일본에 오게 된 거죠. 일본에 와서 그 당시에 일본은 이제 전후 패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요타 창시자 했던 도요타의 키이치로, 그 다음에 혼다의 혼다 자동차 사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왔었어요. 그랬을 때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그 당시에 역설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미국이나 구라파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품질 관리를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제 AC 사이클이 탄생이 된 거죠. 플랜드 체크 액션, PDCA 사이클이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그 SQC를 전반적으로 그 일본에 보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품질 단계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명상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수라든지 엔지니어든 관계없이 학계나 또는 산업계에서 혁혁한 어떤 업적을 거둔 분들한테 주는 상이 바로 대명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구치 박사님이 이걸 32살인가 수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업적을 벌써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이분이 인도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인도에. 그래서 인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마하라노비스란 분하고 또 교분을 맡게 돼요. 교분을. 그래서 마하라노비스는 굉장히 돈은 많은 통계학자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자제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교분을 맺는 게 이분의 상당히 큰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다구치를 1년간 인도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 통계 수학 연구소에. 그래서 그때 이제 교분을 맺은 분들이 이제 어떤 슈아르츠하고도 교분도 맺고, 그런 이제 연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하라노비스하고도 친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마하라노비스 다구치 시스템의 그 창안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구치 박사가 처음에 이제 어떤 이런 실험계획법이라든지 일본에 이제 전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일본의 실험계획법 1, 2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가끔 이제 혹자들은 다구치 박사가 실험계획법에 잘 모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이 모테야마 사부로 교수 앞에 그 동경대학 교수가 일본의 천재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동경대학 교수인데 어느 정도 천재냐면은 이분이 한번 들어가면은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정독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보고 넘겨요, 그냥. 이분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보고 넘기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그 도서관 책을 전부 읽고 나온다 이거죠. 나오고 나서는 그 책 내용을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물어보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천재로서 인정을 받은 분한테 또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이 사람을 이 컨설턴트로 이용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그 도요타라든지 여러 가지 후지 제록스 이런 쪽에 그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제가 그 캐러멜 과자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부유하게 돼가지고 캐러멜 과자 별로 먹는 사람이 없죠. 또는 이에 대한 좀 그 건강 개념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카메라 과자를 안 먹는데 저희 때 이제 카메라 과자가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카메라 과자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카메라 과자로서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모리나가가 있습니다. 모리나가. 옛날에는 이제 독극물 사건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이 모리나가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리나가. 영자거든요. 모리나가. 근데 굉장히 캐러멜로 돈을 많이 번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경에 가게 되면 모리나가 빌딩이 12채인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래가지고 쫙 깔렸다 이거죠.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업체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이제 캐러멜 과자인데 캐러멜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머니에다 넣다 보니까 막 녹아버린다 이거죠. 더울 때는 주머니에서 녹아버리고 추울 때는 오늘 같은 날은 또 씹을 수 없다고 단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구를 통해서 이걸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 후는 이와 같이 된 거죠.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변했던 것들이 결국은 연구 후에는 이게 이제 Y가 출력 반응치입니다. 아웃풋 리스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시그시험에서는 CTQ라고 그런 거죠. 캐러멜 경도가 연구 후에는 온도에 따라서 그같이 변화가 많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온도가 바로 그 오차 인자라 이겁니다. 온도가. 그래서 다구치 방법은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이 캐러멜 제조 공정을 아주 라버스트하게 해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 이제 1948년이니까 벌써 한 거의 뭐 상당히 좀 50한 6, 7년 정도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950년대에 이제 ECL에서 전기통신연구소인데, 크로스바 교환기를 개발했습니다. 크로스바 교환기는 뭐냐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 옛날에는 여기다 대고 여보세요 뭐 돌리고 이렇게 여보세요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이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착신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건데 이때 이 전기통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근무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패전 후라서 이 보시면은 이제 예산도 벨 연구소에 50분의 1, 인원도 5분의 1, 그 다음에 개발 연도는 더 작게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일본은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 라바스트 설계의 필요성을 그때부터 이제 느끼게 됐다 이거죠. 다우치 박사님이. 아,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년 동안 개발 기간 동안에 거의 2,000개 이상의 설계 제인자들을 이 라바스트 디자인했다 이겁니다. 저 크로스바 교환기를 최적화하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실험 계획법하고 나중에 이제 차이가 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장표를 좀 정리해가지고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장표를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라버스트 디자인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저인자하고 노이즈 간의 교작용을 연구를 해가지고 교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설계인자가 뭐냐 하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저가격으로, 그죠? 가장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로우 코스트로.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시간으로. 가장 시간 짧은으로 달성하는 게 바로 이 라버스트 디자인의 목표입니다. 로이스트 코스트하고 그 다음에 셔티스트 타임으로 해서 그 어떤 강건성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게 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존 실험 계획법은 그 어떤 저인자하고 교작용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연구 개발하는데 진척이 좀 더디죠. 더디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그 다우치 방법은 그 노이즈 인자를 고려한 그 저인자하고 노이즈 인자 간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전부 다 이제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적지 않으셔도 오후에 아마 교재가 도착하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전부터서 이제 다우치 박사가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계획법을 다우치 박사가 실험계획법을 일본에 전파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산 분석, 아노바다. 그런데 이 아노바 쓰는 것도 약간 달라요. 기존 실험계획법하고 아노바, 이 다우치에서 쓰는 아노바하고 약간 다릅니다. 즉, 나중에 이제 자유도 부분하고, 그죠? 이 자유도하고, 그 다음에 그 F 검정하는 데가 좀 달라요. F 검정 하는 게 좀 다릅니다. 이 기존 아노바 표하고. 그래서 실험계획법의 가장 기존 실험계획법이, 기존 DOE가 실험계획법이 가장 중시하는 게 여러 가지 가정이 있죠. 그죠? 통계학은 뭔가 가정이 좀 많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인자의 수준을 변화시켜 가는데 등 분산성을 항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등 분산성을, 이퀄 베어런스를 가정을 해야만이 그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우치 방법은 그걸 가정을 안 합니다. 로우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실험계획법은 자유도가 N-1이죠. 우리가 전체 집단을 이렇게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평균치는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평균은 안다고 생각하고 n-1. 그런데 이제 다구치 방법은 자유도를 그대로 n을 쓰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겠다 이거죠. 여러 가지 가정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구치 박사님한테 저는 이제 가끔 물어봅니다. 비행기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은 실제로 등 분산성이 잘 맞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두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보면은. 자세한 얘기는 또 뒤에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구치 박사가 이 실험계획법에 엄청난 그 영향력을 발휘를 한 예가 이 선점도가 있습니다. 선점도. 그래서 선점도가 선과 점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선점도인데 한자로 쓰게 되면 이제 선과 선점도. 선과 점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실험 계획법 뒷장을 보면은 선점도하고 직결별표가 안 나오는 책이 없어요. 안 나왔으면은 여러분이 안 사셔야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을 보면은 이 점을 이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게 바로 선점도입니다. 선과 점으로. 그래서 이 점에는 인자를 배치를 시킨다 이거죠. 이 점에는 인자를 배치를 시키고 선 위에는 이 인자들의 교호작용이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선점도입니다. 선점도. 근데 이것들을 다구치 박사께서 용도에 맞게끔 전부 다 이걸 개발을 해 놓으셨어요. 선점도를. 그러니까 다구치 박사가 이걸 개발해 놓은 겁니다. 다구치 박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아마 시그시그마 하실 때 많이 쓰는 게 L8을 많이 쓰실 텐데 L8 보면은 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L8은 많이 쓰실 텐데 이거 선점도를 보게 되면은 이 두 개가 있죠. 이와 같은 거 두 개가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이 두 가지 선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선점도를 이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선점도를 있는데 여러 다양한 선점도를 다 만들어 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친 거거든요. 선점도를 만들어 두셨고 그 다음에 직교표를 보게 되면 직교표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직교표가 본래 유래는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직교표가. 그래서 저희들도 군대 다니면서 많이 하잖아요. 쫄따구, 하사, 중사, 뭐. 근데 아마 유럽 사람들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사, 중사, 뭐 소위, 중위를 각 차출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섞었을 때 어느 줄을 뽑아도 저 사람들이 똑같이 들어가고 두 줄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항시 조합이 똑같고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걸 어떤 사람이 장난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뒤섞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뭔가 법칙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직교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다구치 박사가 직교표를 강조하기 전까지는 직교표가 그렇게 많이 안 쓰였어요. 그러다가 다구치 박사가 다구치 직교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직교표는 이런 방법으로 써야 된다. 그 후부터 굉장히 직교표가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구치 박사는 어쩔 때 직교표를 쓰라고 그러냐면 시장에서의 재현성을 따질 때 직교표를 쓰라고 그럽니다. 시장에서의 시장 재현성을 따질 때 직교표를 쓰게 되면 그걸 걸러준다 이거죠. 시장에서 재현성이 안 나는 물건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불량품을 많이 낸다는 거고 고객 클레임으로부터서 결국은 이게 돌아서 결국은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시장 재현성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직교표에서의 반드시 확인 실험이 필요하다. 직교표에 확인 실험을 꼭 해봐야 됩니다. 확인 실험이. 직교표 확인 실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버스턴 이스다. 이래서 저인자하고 노이즈 인자 간의 강건성을 따지게 되는데 그때의
직교표를 쓰게 되면서 이게 내측 배열하고 외측 배열을 잘 이용한다 이거죠. 직교표를 쓰면서. 그래서 그 노이즈 팩터는, 노이즈 인자는 외측 배열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예인데요. 이나세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낙스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도 이 회사가 타일을 만듭니다. 변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일본 변기 업체가 어디냐면 로얄 토토 보시죠? 거기가 유명한 도자기 업체입니다. 또 교세라도 도자기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세라믹을 엄청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핸드폰이라는 이런 쪽으로 아주 강자죠. 교세라 하면은 또 굉장히 부품 강자라는 말입니다. 이낙스라는 회사도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도기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첨단 세라믹 회사로 변신을 했죠. 근데 이낙스라는 상표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리타에 가보시면 그 화장실에 가보시면 일본 화장실 가시면서 한번 상표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나리타에는 아직도 이낙스 그 화장실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낙스에서 건조로에 이 대차를 밀고 들어가서 이 타일을 꽂았어요. 타일을 꽂는데 타일의 반을 버리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장승업 영화 나왔었죠. 최민식 주연의 장승업 영화가 나와서 취화선이 나왔었는데 보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와, 저 아까운데 왜 버릴까? 근데 도공들은 그대로 깨버리죠. 꼭 그러듯이 타일의 50%를 버렸다 이겁니다. 타일이. 그래서 타일이 휘더라 이거죠. 이러한 타일이 보니까 이렇게 휘다 보니까 이런 휜 타일을 벽면에다 못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야, 그래서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다구 선생한테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원에는 민속촌에 가보신 분들 많죠? 민속촌에 도자기를 굽는 데를 가면은 도자기 굽는 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가 있고 장작으로 불을 자주 이렇게 지피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원료가 있습니다. 원료. 아마 그거 음악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각 지방에서 올라온 원료가 있다 이겁니다. 이 칸을 막아뒀죠. 그죠? 각 지방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게 고령도, 뭐 장석, 뭐 펠텍스마, 뭐 등등 해가지고 나왔는데 결국은 한 지방 흙만 쓰지 않는다 이거죠. 여러 다양한 지방의 흙을 쓰는데 그게 결국은 성형이 잘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제어인자입니다.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는데 여러분들 제어인자 하면 뭐냐? 뭐 엔지니어니까 제어인자라면은 뜻만 봐서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어인자라면은 제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죠. 제어인자는 일단 엔지니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어인자는. 컨트롤 못하면 그게 제어인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쓰기면 이제 컨트롤이 들어가서 컨트롤 팩터라고 그러죠. 첫째, 제어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제어 가능.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미니멀 코스트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최소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제어인자는. 그래서 왕왕이 회사에서는 어쩌냐면은 잡음인자 또는 노이즈인자라고 하죠. 노이즈 팩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오차인자 뭐 어떤 분들은 그거 부르는데 잡음인자. 좀 오차인자라고 불러되어 있으면 잡음인자라고 부르면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건 제어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때
코스트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때 다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노이즈 팩터로 빼도 됩니다. 노이즈 팩터로 빼가지고 이거의 영향이 적도록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보면은 노이즈 팩터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되게 자연 환경들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도 뭐 항원 항습실이 있겠습니다만은 노이즈 팩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환경 인자가들이 많다 보니까 뭐 템퍼레이처라든지 템퍼레이처 또는 습도, 휴미디티 또는 뭐 반도체에 굉장히 더스트가 중요하죠. 먼지량이 더스트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이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범인자라 이 말입니다. 또는 이제 기계로 말하면은 어떤 열화 같은 것들이 있죠. 웨어라든지 그죠? 어떤 뭐 이 바이브레이션 생긴다든지 또는 뭐 어떤 디터리오레이션 어떤 갑자기 어떤 문제가 좀 생기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범인자의 수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범인자가 들어오더라도 이 자범인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 다구치 라보실 제안의 이 설계 목표입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건저로에서 보니까 영향을 어디 많이 받느냐면 원자재가 상당히 좀 산포가 있더라 이거죠. 어쩔 때는 좋은 품질의 흙이 들어왔다가 어쩔 때는 아주 나쁜 흙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타일 위치 즉 타일의 바깥 부분하고 안 부분이 상당히 품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두께도 일정하고 그 다음에 이게 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어인자가 있겠죠. 뭐 불을 뗀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장석의 양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제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망목 특성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선은 뭐 나중에 나올 테니까요. 이 정특성 중에 망목 특성을 썼습니다. 그래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이렇게 어퍼 스펙 리미트하고 로어 스펙 리미트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산포가 굉장히 좀 심했죠. 최저가 전에는 산포가 이미 내부 타일도 이렇게 분량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외부 타일은 상당히 좀 분량이 많이 나오는 상태였다 이거죠. 그랬는데 이것들을 이제 망목 특성을 써가지고 이걸 조절을 해본 결과 굉장히 품질이 좋아졌다 이거죠. 이 전부 다 되면서 이렇게 산포도 줄면서 이 어떤 중심치 주위로 몰리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공정 속도를 10% 이상 이렇게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망목 특성이라는 것은 정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망목 특성은 또 자세히 또 여러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한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왜 한자를 쓰느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일본 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한국 분이 만들었으면 그대로 그냥 저희들 대로 쓰면 되는데 이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망목 특성 그래가지고 노미널 더 베스트다. 그죠? 일정한 값이 가장 좋은 값이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포항제철에서 저희들이 강판을 롤러로 이렇게 계속 감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 축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철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철판을 보게 되면 앞뒷면, 전후, 좌우 전부 다 따져봤을 때 이 면에서 재보고 이 면에서 재봤을 때 이게 두께 차이가 난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께라든지 어떤 길이, 어떤 무게 이런 것들이 일정할수록 좋은 특성이 뭐냐? 그러면 그게 망목 특성입니다. 또는 셀러리맨들이 왜 좋냐?
그러면 항상 받는 일정한 샐러리가 편차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부인들이, 이달은 봉급받아서 개를 얼마 붓고,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 쓰고, 애들 유치원비로 얼마를 쓰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계획을. 그게 바로 샐러리는 뭐냐 그러면 망목 특성이죠. 일정하면 일정할수록 좋죠. 어떨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툭 떨어졌다 그러면 계획을 좀 세우기가 좀 어렵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말로, 자 그러면은 그 사모님들, 부인이 남편들에 대한 사랑은 그런 어째서만 쓰겠느냐. 그럼 어떤 분들은 망대 특성이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크면 좋다. 그죠? 근데 이제 제 보기에는 이제 뭐 결혼 생활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변치 않는 이 망목 특성이 좋지 않을까. 일정하게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든 말든 간에 일정하게 해주는 그런 망목 특성이 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바라는 특성이죠. 그래서 신혼 초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따뜻한 밥에다가 국에다가 먹여줄 듯 하다가 한 몇 년 지나면은 찬바람이 휙 불죠. 술 한잔에다 먹고 들어오면은 상당히 좀 얼굴이 좀 변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남자들이 한마디 쓸 수 있는 게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이제 이런 말을 좀 많이 쓰고 그러죠. 그래서 60년도에 대명상은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35 정도 수상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55년도에 인도에서 1년간 그 마라노비스 초청으로 가서 하고, 62년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과 벨 연구소를 1년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제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벨 연구소에서 그 다구치 선생을 다시 재조명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어떤 반도체 비슷한 사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불량의 증상들의 고려를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제품 개발을 못하게 됩니다. 즉, 뭔 말이냐면 옛날에 그 복사기를 개발할 때는 어떤 수법을 썼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은 10,000매를 줍니다. 복사를 10,000매를 주거든요. 10,000매를 주고 나서 그 복사기를 계속해서 돌리도록 하게 됩니다. 10,000매를 주고 나면 불량 현상을 전부 다 적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OJT의 미명하에, OJT 온도잡 트레인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0매를 준다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10,000매를 주고 나서 이걸 복사를 해라. 복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불량 현상에다 한번 초점만 한번 맞춰보겠다 입니다. 불량 현상. 불량 현상에다가. 자, 그러면은 복사기도 불량 현상이 많죠? 복사가 안 된다. 복사가 안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 장도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보다 바로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미스 피딩이라고 합니다. 피딩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 장도 안 나오는 게 갑자기 2장, 3장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복사하다 보면 2장, 3장 나오는 경우 있죠? 그거보다 그러냐, 멀티 피딩이라고 합니다. 멀티 피딩. 멀티 피딩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덴트가 생길 수가 있죠. 복사를 하다 보니까 더럽다 이거죠. 그죠?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문자가 2개로 이렇게 겹치는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렇게 겹친다 이거죠. 또는 흐릿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희미하다라든지, 또는 너무 검게 나온다든지, 너무 검게 나온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이 많다 이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현상들이. 자, 그러면 이것들을 10,000매를 주고 나서 해봐라. 그러면 신입사원이 어떨 수 있어요? 미스피딩. 10,000매 했더니 이 중에서 15, 멀티피딩, 35, 여러 가지 오염 현상, 150가지, 2가지로 겹쳐서 나온 게 340몇 가지.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하나에다가 이것들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 그럼 이번에 미스피팅 한번 해결하는 조직을 만들어보자. 타스크포스 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자, 그 다음에 덴트를 해결 한번 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하세요라 이거죠. 굉장히 하세요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은 뭐냐.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파라다임 시프트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국 정치도 지금 파라다임 시프트를 위해 가지고 새바람이 좀 불고 있지 않습니까? 파라다임 시프트가 안 생기면은 도저히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썼던 게 첫 번째 제록스에서는 기능창법을 썼습니다. 나중에 이건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능창법을 썼었고, 두 번째로 기본 기능을 고려한 기본 기능을 고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능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 M에 따라서 어떤 신호인자에 따라서 신호인자죠. 신호인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출력이 일정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 기능은. 그래서 이 관계 사이에 어떤 에너지 변환이 없느냐 먼저 찾는 거예요. 에너지 변환이 없느냐. 그래서 이 모든 개가 에너지의 변환 관계에 있습니다. 에너지 변환 관계. 에너지 변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들이 오늘 뭐 눈 내리지만은 자동차를 몰고 오셨지만 거기는 다 에너지 변환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저희들이 이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살짝살짝 밟아주면은 그게 이제 그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죠? 엔진을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바뀌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모터를 돌린다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자동차가 나가니까 다 이런 에너지 변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변환 관계가 제대로 이게 구현이 되는지 그죠? 그걸 따져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들이 복사도 보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하게 되죠. 아주 1, 2, 3이 있다면은 2번은 아주 표준으로 나오고 1번은 아주 좀 옅게 3번은 좀 검게 나오는 그런 걸 따지게 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복사기가 움직여주는 복사기가 제일 좋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지 제록스라는 업체가 저는 일본에서 또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제록스사가 1980년도에 엄청 당했습니다. 일본 업체한테.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은 품질이 왜 이렇게 좋나? 그래가지고 후지 제록스를 방문을 했더니 이 굉장한 회사예요. 후지 제록스가. 지금 한국이 일본에 가장 떨어지는 게 이 프린팅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이 영상 쪽이 상당히 좀 특히 이쪽 뭡니까 뭐 감광이라든지 이런 쪽 기술들이 굉장히 떨어져요. 감광, 복사, 뭐 프린팅 이런 기술들이 거의 일본 업체예요. 니코, 한국의 신도리코, 니코의 자회사입니다. 한국의 자회사예요. 우리나라 업체 아닙니다. 그죠? 후지 제록스가 와가지고 후지 제록스한테 완전히 놀라고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록스는 부가가치적으로 국으로 나갔죠. 그래서 제록스는 이제 디지털 프린팅이라는 이런 쪽으로 자꾸 기술을 개발했고, 이런 나머지 시장들은 후지 제록스가 전부 다 차지하게 됐죠. 일본에 가더라도, 일본 다구치 기법 가더라도, 일본 회사들이 마지막 남은 보루가 한국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보루가 이쪽 복사기, 프린터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캐논, 뭐 미놀타, 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그게 살아남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연구를 진행을 해야만이 이런 불량 현상에다가 주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설사 풀 수 있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어려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전부 조사할 필요는 없다. 즉 뭐냐면은 불량이라든지
그런 나온 것들을 불량을 일으키는 그런 커스더라고요. 원인들에 대해서 전부 컨트롤할 필요도 없고 전부 제거할 필요도 없다. 그러한 이제 말이 그 영문 책에는 나오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은 이 다우치 선생의 유명한 그 말씀인데 이 영어로 이제 don't measure라고 그래요. don't measure quality characteristic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불량 현상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어떻게 이런 이 기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가를 재는 게 이 불량 현상을 전부 다 제거하는 방법이지 이것에 중점을 두고 하나하나 전부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도저히 뒤떨어져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파라다임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이제 나고야 지역에 도요타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도요타 뭐 모르는 회사 없죠. 그죠? 올해 드디어 도요타가 그 포드를 누르고 세계 2위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700만 대 정도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매년 10% 이상씩 생산량이 늘어요.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는다 이거죠. 도대체 원인이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술적인 방법으로 쭉 지도를 해왔습니다. 나고야 지역에서 지금도 모이고 있습니다. 1953년부터서 매월 다구치 기법 연구회를 매월 첫째 토요일에 반드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50주년 기념식을 가졌고 여기에서 이제 이 일본 중부품질관리협회는 도요타 자동차하고 도요타 그룹 회사들 이 주축인 회원제 기구입니다. 즉 여기 이제 그룹 회사들이라면 이제 니폰 덴소가 있죠. 일본 지원장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도요타가 왜 이렇게 유명한 업체가 됐느냐 하면은 도요타에는 통계 전문가가 박사급들이 700명이 있어요. 700명이. 700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서포트를 해주죠.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인기 있는 다시 또 도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 상당히 인기를 모으고 있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린 프로덕션이다. 이래가지고 린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요즘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게 도요타 무한성장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서점에 가시면 한번 보십시오. 일본 자동차인데 도요타 무한성장의 비밀 그래가지고 과연 이 도요타 자동차의 무한성장할 수 있는 DNA가 뭐냐 유전자가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 두 군데에 걸쳐가지고 다구치 기법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72페이지부터서 17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300 몇지 페이지부터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이 다구치법을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왜?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자기들이. 첫 번째, 개발의 스피드화를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지금 도요타가 2년 되기 전에 다 차를 만들어내거든요. 자기들은 18개월 만에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개발 스피드화를 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유가. 개발 스피드화가 있고, 그 다음에 제조 코스트를 낮춰야 되겠다. 더 낮춰야 되겠다 이겁니다. 제조 코스트를 절감을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서 다구치법을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책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이 개발 스피드화는 방금 이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량 현상 하나하나에 전부 다 주목해가지고 하기에는 시대가 지금 용납을 하지가 않아요. 그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개발 방법으로 가야 되고, 제조 코스트 절감한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이 설계 공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계 공차. 공차 관리를 여하히 해야만이 제조 코스트가 절감이 되느냐. 근데 그거하고 관련된 게 다구치의 손실함수가 있어요. 손실함수 개념을 잘 이용하게 되면
이 제조 코스트에 대해서 잘 평가를 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도입을 하고, 이 사람들 쇼크를 받았던 건 다름이 아니고 일본 전장에 쇼크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던 일본 전장이 엄청 열심히 다구치 기법을 연구해서 합니다. 수준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개발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거꾸로 도요타에 와가지고, 자기들 물건을 거꾸로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 이거죠. 모듈은 우리 걸 써라. 보다 보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원청 업체인데, 하청 업체한테 계속 지도만 했었는데, 갑자기 일본 이혼된 데서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품질에 좀 자신이 붙었으니까, 우리 규격을 이제 거꾸로 제안을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뭔가 있겠네 하다 보니까, 일본 전장이라는 게 다구치 기법을 굉장히 열심히 한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뭔가 좀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면은 저자 자동차가 렉서스라는 자동차가 한국에서 지금 팔리고 있죠. 부자들이 타는 차인데. 그래서 88년도부터 이제 발매가 됐는데, 좋은 차입니다. 처음 보면은, 이게 벤츠인지 일본 차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일단 조용해요. 왜? 지금 자동차 차체는 기술이 좀 떨어지는 회사라면 네 개로 나눠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네 개로 나눠서 용접을 하게 돼요. 이렇게 차체를. 근데 조금 기술이 좀 오르면은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차체를 용접을 하게 돼요. 근데 도요타 자동차는 용접을 안 해요. 차체를. 전 차체, 이 본체는 용접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틈새가 한국 업체가 예를 들어서 1mm다. 그럼 거기는 0.01mm 이런 수준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소음 차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차이가 나죠. 외부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간 도요타에서도 계속 활발히 연구를 좀 하겠다. 그래서 약 10년간 도요타에서 그 실험계획법의 그 주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쭉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잘 돼요. 엔지니어들이 그 회사에서도 지원을 잘 해주고, 내가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이거 회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 가가지고 또 뭐 이 땡땡이나 까고 그런 거 아닌가. 우선 우심부터 하죠. 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표준협회에서도 지금도 연구회를 하고 있는데 40년간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반드시 다구치 선생이 참가를 하십니다. 참가를 반드시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표준화와 품질 관리가 수십 년간 매월 논문을 발표를 여기에다가 계속 하시고 있다 이거죠. 내일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표준화 품질 관리라는 일본 잡지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구치 기법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썩거든요, 물도. 사람도 정체되어 있으면은 썩게 돼요. 그래서 자꾸 높은 여기 오다 보니까 이제 뭐 수리산이 있던데 수리산 올라가서 등산도 좀 하고 가끔 한 번씩 가족들하고 야외도 나가고 그죠? 캠핑도 좀 하고 이래야지 굉장히 좀 좋아지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발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구치 기법도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한국에 소개된 다구치 방법은 굉장히 오래전에 감히 말씀드리는 한 20년 전에 소개됐던 방법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특히 이제 교수분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우려먹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일본 다구치 포럼에 가시면 야 이런 것도 하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강의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한 50분 정도 되면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